2부 부동산 알짜 정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트렌드를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해 오시는 분이죠.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도 시장 트렌드부터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어떤 게 눈에 띄던가요? 네. 일단은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또 우리가 현장 답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또 간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시간이 되신다면은 뭐 제 방송 통해서 어느 정도 또 돌아가시는 게 이득이 되시는 게 있다면은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포인트를 지금 제가 짚어봤냐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그 임대주택, 신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좀 파악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임대주택 등록 같은 경우엔 물론 뭐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대부분 신규 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경우가 좀 다수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몇 가지 내용을 짚어본다면은 어떤 트렌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렌드라든지 그런 추이 같은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본다면은 일단은 맨 위에 타이틀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현황입니다. 이 유형별이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 종류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꽤 자세히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작년의 트렌드. 자, 일단 살펴본다면 맨 밑에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신규로 2019년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가요. 공시가격의 6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일단 그러면 여기서 일단 좌측 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나눠지겠네요. 여기서부터 좌측이 6억 원 이하고요. 우측이 6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맨 밑에 내용들을 하면은 2019년도에 신규 임대주택 등록이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6억 초과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더 많았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공시가격별로 봤을 때 3억 원 이하 구간이 약 3만 6천 호 정도가 신규 등록을 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또 이 안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3억 원 이하 이쪽 부분이 약 3만 6천 호로 해서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략적으로 시세로 한다면 약 한 4억 원, 5억 원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시세로 본다면 일단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가격적인 부분은 이 부분은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건축물 종류 어느 부분이 신규 임대 등록을 많이 했느냐?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금 본다면 건축물 유형별로 본다면 오피스텔입니다. 의외죠? 예, 오피스텔이 또 일부의 분들은 지방에 잘못 투자하신 분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장점이 뭘까요? 도심에 있다는 거죠. 도심 중에서도 대로변, 그다음에 뭐 역세권. 그 이유가 보통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주거 지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중공업 지역. 이렇게 토지가가 일반 주택 토지 가격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다면은 그러한 도심에 약 5만 6천 호 신규 등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세로는 체크가 됐어요. 가로 체크해 본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건축물 종류로는 오피스텔이 절대적으로 많이 신규 임대로 등록을 하였다. 그럼 이 부분 교집합법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제 일부러 가로 세로의 교집합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다면 3억 원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시세로는 대략 한 4억 원, 5억 원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류는 오피스텔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신규 임대 등록으로 2019년도에 그 주택 등록으로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작년에 수많은 규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교집합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제가 이렇게 빗금 표시한 부분. 그래서 올해
올해도 아마도 이런 도심의 오피스텔의 대략적으로 분양가가 그러니까 시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시세로 한 4억 원 내외 정도 되는 그러한 건축물이 올해도 2020년에도 신규 임대 등록 주택 수가 주로 주 포인트가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투자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오피스텔이 주포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이 부분에 포인트 맞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추운 날씨도 열정으로 녹여내시는 분입니다. 분명 연락 주신다면 역시나 열과 성을 다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전화 02077-6358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829번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끝에 선정한 지역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공개가 될까요? 첫 번째 지역부터 가보시죠. 서울시 서대문구 대연동입니다. 2호선 이대역 도보 4분 이내 원룸 오피스텔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700만 원에서 1억 7,900만 원, 예상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월세 시 대출 가능 금액 6,700만 원 내다봤을 때 9천만 원에서 9,700만 원까지 예상되는 곳입니다. 원장님은 학세권에도 그리고 역세권에도 주목을 하고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가 많죠. 이렇게 지금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에서 무언가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든 2호선이든 경의중앙선이든 뭐 이대든 이렇게 많이 지도에 표시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은 자. 오늘 출발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대역, 이대역. 여기가 이제 이대역이고요. 이대역에서 도보를 한 4분 정도 거리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이대선 따라서 바로 2호선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그래서 좌측에는 홍대 입구역이 있고요. 뭐 우측으로는 이 도심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죠. 이제 주변을 이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일단은 지금 2호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는 또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우측으로는 5호선이 지나가고 좌측으로는 공항철도가 지나갑니다. 이렇듯 이곳이 그렇게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아마도 아이오닉 뉴타운이 더 뜨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본다면은 대학교가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상당히. 예. 물론 이 대학생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학생이 아이온 뉴타운이라든지 현재 부가 뉴타운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곳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주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기 돈으로.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쪽에 아마도 이쪽에 대부분이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가 또 몰려 있으면은 이렇게 주택타운도 형성이 되지만 또 하나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대앞 거리, 뭐 신촌 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이 중앙에 또 그렇게 상권도 같이 또 더불어서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은 서울시청, 광화문, 뭐 서울역, 용산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배후 직장 수요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란색 동그라미는 학생 수요가 지금 이렇게 크게 감싸고 있고요. 이 지역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역이니까 이대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우측으로는 아주 탄탄한 직장 수요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든 실입주를 하시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바로 소액 투자권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많고 도심과 가깝다. 이 점 포인트는 살펴봤습니다. 호재를 따져볼 차례인데요. 저는 호재 하나가 바로 생각이 납니다. 아현 뉴타운이 또 근처에 있어서 가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아현 뉴타운. 네.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요.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급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급매의 소진에 대해서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 급매 소진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거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서울에서 벗어나면은 개념이 좀 달라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에서도 도심에서도 바로 2대2고요.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아이온 뉴타운이 또 버티고 있고 또 하나 아이온 뉴타운은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됐죠. 그러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바로 부가연이 지금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부가연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이화여대역 인근에 있는 물건이라고 했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행사, 그러니까 개발회사, 시행사, 건설사들이 이쪽에 지금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 이유가 오히려 이런 호재가 있으면 더 많이 접근을 해서 분양 물건이 더 많겠죠. 토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곧 무엇이냐? 또 희소성하고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또 하나가 큰 개발 호재가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광화문이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화문은 현재의 시장께서가 추진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이 광화문의 지상 부분의 개발 부분도 있지만요. 바로 지하 부분에 GTX를 정차시키는 게 또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GTX가 지금 우리가 다른 패널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패널 분들도 GTX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금 광화문 일대에 GTX가 개발이 안 돼도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또 연결이 되어 있죠. 뭐냐면은 서울역 인근에 바로 GTX가 또 정차 예정으로 있죠. 하지만 좀 더 가까운 거리에 광화문이 GTX가 생긴다면 더 큰 개발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요. 잠깐 앞 페이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또 가까운 거리에 서울역이 있는데 지금 보신다면은 현재의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역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쭉 가고 이 바로 이쪽이 서울역이고 이쪽 서울역 북부지구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지금 입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후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개발 계획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지금 보여지는 건데요. 이렇게 또 지금 거리에 조금 전에는 앞 페이지에서는 광화문, 그다음에 지금은 또 서울역, 바로 가까이에 서울역 개발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욱더 이곳의 집가라든지 또 유동인구도 유입이 되는, 그렇다면은 주택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액 주택건이 더욱더 희소성을 띠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있죠. 아주 중요한 GTX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뭐 광화문, 서울역 말씀을 드렸고 또 북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노선입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망인데요. 지금 보신다면은 홍대 입구가 있고 신촌역이 있는데 이건 좀 그림을 제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신촌역 바로 인근의 정차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정차요. 정차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더욱더 활성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역에 대해서 또 GTX 개발 계획, 이 광화문 일대의 GTX 계획, 지금 아현, 뉴타운, 기타 등등이 지금 다 이쪽에 몰려 있는, 특히 이곳이 더욱더 소액 투자건이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재는 많을수록 좋은데 경쟁 물건은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희소성 높은 물건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2호선 이대역. 네. 예, 2호선 이대역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보에 한 약 4분 정도 위치해 있다. 그다음에 신촌 상권도 더불어서 잼으로 형성이 되는 이런 주택가뿐만 아니라 신촌 상권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은 겪을 수가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완전 도심 중에 도심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이 물건은 이제 원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분양가 말씀을 드릴게요. 1억 6,700대에서 1억 7천대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그러한 도심 중에 도심의 분양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부 세대는 벌써 전세가 완료된 세대까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월세까지도 나와 있는데 월세도 좀 보신다면은 다음 페이지에 전세일 경우에 실투자 금액이요. 8천만 원이 아니라 800에서 900대입니다. 예.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 도심 중에 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월세 또한 대략 1억 원에 안 되는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형 상담 받길 원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로 왔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이내 분리형 원룸 오피스텔 위주로 돌아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7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
전세의 경우 실질 투자금 1,900만 원에서 2,9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는 대출 가능 금액 9,200만 원 예상했을 때 1억 1,8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까지 전망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잖아요. 어디 사냐 근처에 직장 동료들 물어보면은 이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만큼 직주 근접의 최적의 입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무실을 여의도에 지금 구했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사무실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등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요. 영등포 시작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만큼 또 여의도, 이 여의도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 도보권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여의도에서 도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도 도보권, 여의도도 도보권. 그렇다면은 이쪽에 추후에 임차 대상 수요라든지 실거주 대상도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분양가가 높나?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5호선으로 해서 좌측은 목동, 우측은 여의도 금융지구뿐만 아니라 여의도 또 재건축 예정지까지 이렇게 좌우가 감싸고 있죠. 바로 이 한가운데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노선을 먼저 확인해 본다면 2호선과 5호선이 크로스해서 지나가고요. 그다음 위로는 또 9호선이 지나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림픽대로의 접근성도 아주 수월합니다. 올림픽대로를 우리 흔히 탄다고 하죠. 예, 올림픽대로를 접근하는 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교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상권도 이 5호선 따라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오늘 물건도 그 노선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상권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 말씀을 드려야죠. 영등포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아이언 뉴타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등포 하면은 영등포 뉴타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등포 시장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물건이 영등포 인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곳에 이런 식의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벌써 입주가 끝났고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을 진행하는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계속 여기는 ING입니다. ING. 계속해서 진행되는 곳인데 이미 끝났으면은 끝난 대로 환경이 좋아지면서 가치 상승이 더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진행될 곳이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돈이 많다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아이언 뉴타운이라는 부가이라든지 다른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투자해도 되는데 전 대안으로서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곳을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뉴타운 말고 바로 인근에 있는 그다음에 여의도의 도보권에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 뉴타운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렇게 그러한 내용의 간추린 내용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의도 안에서 이 도보권에 있는 여의도 안에서도 지금 추가로 이렇게 개발이 계속해서 대형 쇼핑몰이 진행 예정이 있고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분양한 오피스텔인데요. 평당가, 그러니까 구기준 평당가가 약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도보권에 있는 것은 이거 절반값도 안 되는 거의 절반값에 근사한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에 굳이 이곳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큰 리스크를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보권에 있는 안전한 곳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대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 여의도는 묶어서 여의도만 따로 영등포 따로가 아니라 묶어서 바로 3도심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광화문, 강남, 영등포, 여의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다양한 노선이 이곳에 정차 예정입니다. 일단 GTX도 그렇습니다. GTX도 바로 이곳에 정차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GTX보다 약간은 좀 작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귀한 노선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곳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선 따라서 지금 쭉 그냥 제가 화살표 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어디서 집중되냐면 바로 영등포와 여의도에서 집중이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목돈선이나 신림선이라든지 난곡선 이런 기타 등등 노선들이 GTX뿐만 아니라 이곳에 집중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곳의 집가와 주택의 희소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액 투자로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과 안정성의 키워드가 팍 꽂히는데요. 원장님은 그 속에서도 오피스텔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체크 포인트로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이화여대역, 2호선 이대역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예, 두 번째는요. 바로 여의도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영등포 시장역 인근입니다. 여의도도 도보, 지하철역도 도보로 갈 수 있는 그 물건인데 두 개 다 그 신촌 쪽에 이 이대역 인근에 있는 것도 풀옵션이고 지금 말씀드린 영등포도 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분양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1억 8,700대에서 한 2억 4,400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가 여의도에 굉장히 가깝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략 1억 7천대에서 뭐 한 2억 초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전세일 경우 실투자 금액, 예상 금액이 약 1,900에서 2,900인데 대부분 지금 오늘 말씀드린 특히 영등포는 이 금액대로 가능하고요. 예. 이 금액대로 가능하니까 보통 영등포 요즘 한 3천 내외, 거의 한 4천이 육박하는 이제 투자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00대니까 여러분들 영등포를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월 60에서 70대 가능한 오피스텔 알려주셨는데요. 이거 많이 알아야 성공 투자할 수 있겠죠. 원장님,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제 일단 저를 통해서 상담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제 사무실이든 현장에서 상담을 하셔서 그 근처에 있는 개발 호재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가격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건물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절차대로 차례차례 가면 되니까요. 이제 곧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안 오르는 겨울과 지금 이러한 시기 일대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답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기초적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꼭 발품 팔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서울 지역에 호재들 참 많은데 이걸 다 받아보고 싶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간혹 이제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세미나라든지 다른 이제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서 분양권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물론 혹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심히 분양권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또 자금 스케줄을 잘 세워야 돼요. 이거를 보통 이제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자금 스케줄 잘 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제가 유선사항이라든지 제 사무실에서 개인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미리 예약을 해주신다면은 제가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화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무료 개인 상담이고요. 문의사항 02077-635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길라잡이 되드렸습니다. 단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가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엽 원장과 인사 나누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 나누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